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법 날이 쌀쌀해지면서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출근 후에 전원을 차단했는지 말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계 자체에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주기도 하고 집 밖에서도 얼마든지 끄고 켜는 기술들이 발달했기에 큰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런 좋은 부분은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쓰는 편이죠. 딱히 많다고 할 순 없어요. 보통 집 밖을 나서기 전에 차량의 시동을 켜놓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에어컨이나 불을 켜두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편리한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비록 작동이 조금 어려워도 처음에 설치하는 게 조금 짜증나는 일이라도 일단 해두면 편하기에 전 신문물을 곧잘 받아들이죠. 신혼살림을 꾸릴 때도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시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사연에 앞서 익명을 부탁드리며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고 결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딱 1주년이 되어가죠. 남편과 만난 건 3년 전 직장에서였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나쁘지 않다는 정도의 탄탄한 회사이고 복지도 좋아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녔어요. 연인으로 발전한 건 회사에 들어간 지 1년이 조금 지나서였죠. 사내 연애라는 게 본인들만 숨길 뿐이지 사무실 복사기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더니 정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밥도 함께 먹지 않고 눈빛 한번 마주친 적이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이미 사내에는 소문이 다 퍼져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고 둘 다 무난한 성격이라 큰 마찰 없이 잘 사귀다가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만 이야기할 뿐이지 그 이후에는 뭔가를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결혼 이야기가 없었다면 모를까. 그게 참 설명하기 뭐할 정도로 서운했죠.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가? 메리지 블루? 이런 건가 해서 전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계속 나중이야? 대체 언제? 이럴 거면 결혼 이야기를 하지 말든가. 그냥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잖아.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 건데? 준비가 얼마나 걸려? 그냥 일단 조금만 기다려줘. 때가 되면 말해줄게. 결혼 준비가 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식장 예약에 청첩장에 신혼집이랑 가구는 그냥 가면 끝인 줄 알아? 스튜디오는? 지금 미루자는 거 6개월째야. 이러다가 프로젝트라도 맡으면 또 뒤로 밀릴 거고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 다 났는데 계속 미룬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구차해지잖아. 내가 결혼해달라고 했어? 당신이 나더러 결혼하자며. 근데 말만 그런 거였어? 우리 부모님한테는 인사까지 드려놓고 그 다음은? 내가 제일 비참한 게 그거야. 날 재촉하게 하는 거. 마치 내가 결혼에 안 달란 사람처럼 만들고 있잖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때가 되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보다 3살이 많은 남편은 굉장히 자상한 편입니다. 자상하다고 해서 두루뭉술하거나 우유부단한 성격은 아니고요. 추진력도 있었고 행동력도 있었기에 저는 결혼 문제에서 남편과 부딪힐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변한 태도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이미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몇 번이나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의 부모님을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꾹 닫아버리기도 했죠. 그 흔한 우리 엄마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라는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도 이제 머리가 컸고 다른 사람들의 가족관계가 모두 평범하지 않다는 것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이가 좋지 않은지도 물었고 부모님이 많이 힘들게 하는 거냐고도 물었어요. 형편이 많이 좋지 않은지도 조심스레 물었고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 당연히 불안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 결혼, 아니 자기가 나한테 하자고 한 결혼 후회되거나 그런 거야? 그런 거면 내가 차라리 이해할게.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해해. 요즘 그런 거 유행이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나 결혼하고 싶어. 예전부터 그랬고 어릴 때부터 결혼하는 건 내 꿈이었어. 오히려 빨리 하고 싶었지. 그 사람이 제 양손을 잡고는 따뜻하게 눈을 마주치더군요. 제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나한테도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어? 저는 제 손을 빼내고 차가운 눈빛으로 대꾸했죠. 날 오해하지 않게 하려면 진실을 말해줘.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그래야 나도 이해하고 참을 거 아니야. 이해? 오해? 그저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 남편은 한숨을 연거푸시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걸 알면 자기가 날 떠날 것 같아서 내가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데 반년을 고민해도 결국에는 어떤 답이 없더라고. 내가 떠날 정도의 고민이라고? 혹시 결혼했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애가 있어? 결혼을 안 했는데 애가 왜 있어? 상상력을 발휘하면 있을 수도 있지. 고정관념을 깨봐. 그 사람이 제 말에 긴장이 풀렸는지 희미하게 웃어 보였죠. 엄마가 두 분이셔. 엄마? 어머니? 시어머니? 그래. 나만 이해를 못한 건 아니지? 친어머니가 둘이라고? 요즘 시대에 그런 거 없는 거 아는데 어쩌다 보니 그래. 우리 집이 이상한 거 알아. 그래서 나도 말 안 했던 거고. 그니까 자기 말은 아버지는 하나고 어머니는 둘이다. 그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는 한 분이신데 나를 낳아준 사람은 첩이라고 할 수 있지. 정확히는 씨바지 뭐 그런 거야. 친어머니가.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상상력이 거기까지는 발동하지 못해서 멈춰버린 거죠. 전 제 표정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얼른 바꿨지만 이미 놀란 눈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보면서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두 분은 모두 한 집에서 살고 계시며 별채의 친어머니는 따로 지내고 계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집에 인사시키는 게 막막하게 다가왔다고 했죠. 이해가 되더군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럼 자기는 누구를 먼저 인사시키고 싶은데? 한참을 망설이던 그 사람이 아주 작게 대답했죠. 친어머니. 결혼식은 두 분 다 오시는 거야? 그걸 나도 아직 결정을 못했어. 나도 미치겠어. 누굴 선택해도 원망을 들을 테니까. 일생이 늘 그랬지. 그런데 결혼은 그저 서운함으로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얘기를 할 거야. 아마도 싫어하실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걸로 난 헤어지진 않아. 그리고 인사에 관한 건 꼭 집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친어머니를 먼저 불러서 식사하고 인사드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자기 너무 고마워. 정말 진심으로. 눈물까지 글썽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간의 마음고생이 보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유일한 흠이었고 약점이었을 치부를 저에게 드러내는 게 쉬운 결정이었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저 역시도 그 부분을 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걸 생각하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했습니다.
차라리 숨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남녀 한 쌍의 만남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께 비밀로 하는 건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제 월급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언니가 와 있었죠. 제게는 최악이었어요. 부모님보다 더 어려운 존재가 바로 저보다 2살 위의 언니였기 때문이었죠. 언니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여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 한 패션 회사에서 다니다가 잘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언니는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를 굉장히 몹시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단순히 편집을 하는 일을 할 뿐이었는데 강요하는 게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패션 회사다운 복장을 강요한 거죠. 흰색 티에 흰색 운동화, 검은 티에 검은 양말 수준의 보통의 패션 센스를 가진 언니는 이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돈 때문에 성격을 최대한 누르고 있었다고 해요. 가슴 안쪽에는 늘 사직서를 품고 다녔지만 돌아오는 월급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다닌 거죠. 하지만 결국 언니의 상사는 언니의 패션을 가지고 지적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출근할 수는 없는 걸까? 하곤 말이죠. 하지만 언니는 다음 날도 똑같은 복장으로 출근하고는 당신이 준 스트레스 때문에 1kg이나 빠졌다고 새로운 모습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날은 이런 일도 있었죠. 입맛이 없어요? 더 먹어도 되는데 빼지 말고. 아니요. 배가 불러서 더 못 먹을 것 같아요. 설마 내숭 떠는 건가? 신입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요. 정말 배가 불러서요.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진심을 담아서 말하라니까. 진짜 배가 불러서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쳐먹니 이 미친년아. 지금 뭐라고 했어? 진심을 담으라길래 한번 잘 담아봤어요. 그렇게 언니가 잘리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동생인 저보다 언니를 걱정하셨어요. 당연히 시집을 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고 어디 가서 사고나 안 치면 감사하다고 기대를 내려놓으셨죠. 그런 언니가 3년 전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위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눈물까지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조건 없고 능력 없어도 된다고 파격적으로 허락하셨죠. 막상 이런 입장이 되니 저도 사고를 좀 치고 살 걸 하는 약간의 후회가 들더군요. 어쨌든 그런 언니가 와 있어서 절망했지만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좋다니 눈을 딱 감고 말했습니다. 엄마, 얘 뭐라고 하는 거야? 오늘 만우절이야? 넌 가만히 해. 시끄러워. 어머니는 눈을 깜빡거리며 저를 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둘이라고? 친모는 따로 있고 키워주신 분도 따로 있다. 와, 내가 살다 마트에서 1+1 행사는 미치지. 근데 만두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1+1? 그건 그냥 미친 거지.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둘이라고? 언니의 말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낮게 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그 두 분이 따로 사시는 거 뭐 그런 거지. 같은 집에서 사셔. 별채. 맙소사. 이런? 설명을 좀 해봐라.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뭐 입양 그런 거라도 했냐? 그게 아니면 설마 첩? 입양은 아니고 그게 애만 낳아주는 그런 건가 봐. 차마 시바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돌려 말했죠.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시바지? 미친, 무슨 조선시대야?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한다고? 그게 정말이니? 그 옛날 사람들이 했던 그거? 전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으셨죠. 결혼 없던 걸로 해라. 안 된다 그런 집안은. 아빠. 내 말 못 알아들어. 절대로 안 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바람둥이 이런 거는 특히나 유전이야. 속설인 거 알고 머리는 이해한다.
하지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애를 못 낳는다고 다른 여자를 들여? 그게 고스란히 누구한테 갈 것 같아? 너 시집 가서도 똑같은 짓 할 수도 있다는 말로만 들린다. 바람둥이라니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건 네 아빠 말이 맞다. 틀린 말 하나 없어. 그렇게 아들 귀한 집이고 손이 귀하면 며느리는 더 잡는다. 너 일 더 하고 싶다며? 서른 중반되어서나 아이 가진다며? 그런데 그런 집에서 며느리한테 잘도 그러라고 하겠다. 그야 그렇지만 야, 당장에 결혼 못하면 죽을 것 같지? 나도 그랬어. 근데 결혼하니까 더 죽을 맛이야. 너도 99% 그럴 거고. 근데 시어머니가 둘이라고? 무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야. 스스로 땅 파서 들어간 다음에 흙까지 셀프로 덮는 거라고. 무슨 또 결혼을 그렇게까지 말하냐? 나랑 너희 엄마는. 아빠, 그건 아빠 혼자만의 생각이고 우리 엄마는 아닐걸? 할머니 생전에 엄마한테 아들 못 낳는 걸로 얼마나 구박했게? 구박은 무슨? 그냥 노파심해. 당신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봐라, 힘들지 않았다 하잖냐? 아주 가끔 딱 한 대만 때리고 싶긴 했지. 어허 여보, 주먹을 왜 쥐어? 손에 힘 풀어. 일단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동생 살리는 거지. 너 진짜 결혼할 생각이야? 확실하게 해두자. 나 그 사람 좋아. 결혼하고 싶어. 단단히 미친 거에는 매가 약인데. 이걸 때리지도 못하겠고. 그럼 너 두 분 중에 누굴 모실 건데? 어쩌려고 그래? 그 사람은 친어머니 먼저 인사드리고 싶대. 와, 키워준 정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반대였으면 낳아준 친어머니 배신했다고 할 거잖아. 정답. 어쨌든 난 누굴 택하든 시어머니는 아예 없거나 아주 먼 곳에 떨어져 계시거나 그게 아니면 딸처럼 며느리를 생각하지 않고 남처럼 대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지. 아주 바람직하지 그게. 여보. 난 너무 서운해. 결국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전 혼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반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은 그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죠. 남편은 오히려 덤덤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그리고 얼마간 고민을 하다가 얼마 후에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따로 어떤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만나보라는 이야기처럼 들렸죠. 굉장히 순하고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제게 다정하게 손도 잡아주시고 새아가라면서 예뻐해 주시는 게 눈에 보였죠. 그 뒤에 만나게 된 건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이었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별제 어머님과는 인상이 정반대에 가까웠고 굉장히 무뚝뚝하셨습니다. 어때? 두 분 자기가 보기엔 어때? 별제 어머니가 아무래도 좀 더 편하긴 할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자라면서 많이 힘들긴 했거든. 워낙 말이 없고 무뚝뚝하셔서 아직도 불편하긴 해. 그래도 키워주셨으니까 시어머니는 한 분인 거고. 알아. 나도 마음은 그렇다는 거야. 자기도 그 정도면 됐고. 마음이랑 머리랑 따로? 나도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면 좋다는 거지. 실제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었죠. 아무래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쪽으로 묘하게 감정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본인이나 저나 키워준 시어머니에게 소홀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애매한 위치인 저는 결국 그걸로 입장이 더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이 고민을 털어놓은 뒤 한시름 덜은 표정이었다면 전 딱 반대로 시름은 더하고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뭘 확실히 하자는 거야? 두 분을 똑같이 모실 수는 없어. 차라리 둘 다 하지 않던가. 용돈을 드리거나 뭔가를 해줄 때도 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둘 중 누구를 먼저 주는지 가지고도 머리 아프기 싫어. 그 부분은 걱정 마. 우리 엄마는 이해해 주실 거야. 엄마? 별채 엄마. 그러니 자기는 그냥 어머니만 챙겨.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었는데 그때는 그래, 잘 조율하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버리고 말았죠. 일단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먼저였기에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전 부모님과 저만 보면 뒷목을 잡는 신용을 하는 언니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몇 달을 그러다 보니 결국 부모님이 타협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질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으라는 거였죠. 굉장히 현명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남편은 자신의 친모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냈죠. 의외로 흔쾌히 알겠다고 하셔서 맥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생각하고 간 탓에 오히려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의 결혼은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상견례에는 남편의 친모를 제외하고 자리를 가졌습니다. 왜 자꾸 뚱한 얼굴이야? 서운해서 그래? 엄마가 괜찮다고는 했는데 조금 신경 쓰이긴 해서.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럴게. 그니까 표정 풀어, 어? 이게 어쩌면 불행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감염병으로 인해서 결혼식은 좀 뒤로 미루게 되었고 신혼집을 먼저 준비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계획하고 있었던 저희 둘의 의견이 맞았던 거였어요. 집은 원래 계획으로는 정확히 반반씩 해서 매매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서울 경기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지방에도 영향을 줬어요. 거품이 빠질 걸 기다리는 게 좋겠다 싶어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인한 결혼식이 밀리고 신혼집 장만 역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졌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둘 중에 누구냐고요? 예상 밖이었죠. 바로 인자하고 자상하기 그지없던 남편의 친어머니 말입니다. 짐이 얼마나 된다고 사람이 이렇게 남았니? 어머님,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일을 하니까 시간도 없고요. 또 요즘은 포장 이사가 기본인데 여긴 짐도 직접 정리해줘요. 정말 편리해졌죠.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진짜 꼼꼼한 것 같아요. 돈 주면 다 꼼꼼하게 하는 거야. 다 하지. 나라도 하겠다. 순간 식은땀이 삐죽 났죠. 별채 어머니는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무슨 가전제품이 이렇게나 많아? 이건 뭐니? 이건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요. 가루로 만들어주고 냄새도 나지 않고요. 아휴, 이거 비싸지? 혼수도 반반 해온 거니? 네. 저희 반반 했죠. 근데 이건 제가 혼자 살 때 쓰던 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건 돈 아니니? 아휴, 하늘을 보면 열을 알지. 돈 잘 벌면 뭐해. 이렇게 줄줄 세어나가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제때 버리면 그뿐이고 행여 당장 버리진 못하게 되면 냉동실에 꽁꽁 얼리면 돼. 그럼 기본적인 가정교육도 안 받은 거니? 전 어색하게 웃었죠. 신혼집으로 자꾸만 새 가구들이 들어오는데 몸이 경직될 지경이었어요. 그때 정작 필요한 남편은 짐을 함께 나른다고 자리에 없었습니다. 별채 어머님은 손으로 가구들을 툭툭 치면서 거실과 부엌을 오가셨어요. AI 스피커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셨죠. 이건 또 뭐니? 이거는 집에 불도 꺼주고 켜주고 또 커튼도 열어주고 알림도 해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체크랑 날씨도 알려주고 정말 좋아요. 어머님도 하나 장만해드릴까요? 편한데. 손으로 커튼 하나도 열진 못하는 거니?
불도 끄기 싫어서 몸단장은 어떻게 하니? 그렇게 귀찮으니 애도 안 낳는 거지. 네? 아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별채 어머니는